자, 2020학년도 수특 융합 8번 지문인데 지문 해설을 할 건데요. 일단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 문단 개수가 8개죠. 8개짜리 문단은 최근 몇 년간 평가원에서 전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지문을 눈 떨리냐? 요런 느낌의 지문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일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읽으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그러니까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안 좋냐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거랑 뒤에서 이야기한 거랑 자연스럽게 뭐랄까 한 가지 핵심으로 막 묶이는 느낌도 안 들고, 앞에 이야기랑 뒤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막 연결되는 느낌도 안 들고, 그냥 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갖다가 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평가원 지문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떤 글이 더 좋은 글이다, 어떤 글이 더 나쁜 글이다, 이거를 일개 강사인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평가원이나 학평 지문과는 스타일이 아주 다른 그림에는 틀림이 없죠. 그래도 읽어보면은 손해는 절대 없을 테니까 읽어보긴 합시다. 보시면 1문단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1문단을 보면은 기호는 원래는 언어와 관련이 있었는데 얘가 예술 장르에까지 확장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기호학적 관점까지 언급을 한 걸로 봐서는 기호, 그리고 예술과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단을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기호학에서 다룬 기호의 유형은 도상, 지표, 상징이 있는데요. 이 문단이 전부 다 이 도상, 지표, 상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거는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죠. 도상은 대상과의 형태적 유사성에 근거한 기호이다. 지표는 인과적 근접성을 토대로 대상과 역동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또한 상징은 대상과의 유사성이나 실질적인 연결성 관계없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아래쪽에 예를 보여주죠. 나무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그렸다면 형태적인 유사성에 근거한 도상인 거고요. 그리고 연기를 봤는데 이 연기는 불에서 나지 않을까 해서 인과적으로 불이 났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다, 이런 근접성 토대로 연결되어 있죠. 연기랑 불은. 그래서 연기를 보고 그 불을 떠올렸다면 그 연기는 내가 본 연기는 지표가 된 거죠. 불을 떠올리는 지표가 된 거죠. 그리고 상징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근데 비둘기는 평화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죠.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랑 인과적으로 근접하지도 않아요. 그쵸? 비둘기가 많으면 평화롭다, 평화로우면 비둘기가 많아진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냥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비둘기는 그냥 그 상징인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상징은 당연히 창조성이나 자유도가 가장 높고 추상성도 가장 높겠죠. 다른 녀석들은 분명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문단은 기호 그냥 도상, 지표, 상징이라는 핵심 키워드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문단 가볼까요? 도상, 지표, 상징은 각각 기호로서 기능과 의미를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함께 기능하면은 보다 분명하게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완전한 기호는 뭐다? 이 세 가지가 성격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대표하는 것은 바로 예술이래요. 예술은
도상기호로 인식되지만 지표적, 상징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술은 뭐야? 가장 완전한 기호이다. 이 안에 도상, 지표, 상징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굳이 정리할 때 쓰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엔 남아있겠죠? 그리고 다음 문단. 이런 측면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호학적인 시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 예술은 가장 완전한 기호이기 때문이에요.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 미술 역시도 가장 완전한 기호 또는 기호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기호학은 미술 작품을 하나의 기호로 본다. 당연히 보겠죠. 아직까지 기호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 미술 작품이라는 기호가 생산되고 수용되는 과정은 기호 매체, 해석자, 지시 대상체로 구성되는데, 기호 매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미술 작품 그 자체, 도상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그리고 해석자는 미술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 지금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지시 대상체는 기호 매체, 그 미술품이 나타내는 의미를 말하는데, 제가 이 지문이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핵심 키워드가 이미 다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단 말이야. 도상, 지표, 상징, 그리고 예술, 미술, 완전한 기호, 기호 매체, 해석자, 지시 대상체, 요 정도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지지고 볶고해서 문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부터 좀 딱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를 했으면 당연히 이 다음까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야 당연한 건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의 통일된 글이 아닌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요 문단도 적어보면은 뭐예요? 뭘까요? 이 문단은 사실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할 필요는 없는 문단이긴 한데, 미술 역시 도 기호다 정도로 해주면 되겠네. 기호학적 시각의 필요성 이런 것까지 굳이 쓸 필요 없고, 미술 역시도 기호다니까 이 3문단에서 그냥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5문단을 볼 텐데, 이렇게 볼 때 미술 작품, 즉 기호 매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뭐예요? 우리가 보면서 해석해야 하는, 읽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미지의 해석은 맥락에 따라 형성되는 수용자 중심의 관점이 중시된다. 자. 이미지의 해석은 맥락에 따라 형성되는 수용자 중심의 관점이 중시된다. 기호학의 이미지 읽기는 그런 점에서 반직관적이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고립된 지각 영역에 존재하는 이런 말들을 했는데, 자, 니은 밑줄 쳐놓고 이런 문제 꼭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한 시험에 하나씩은 나와요. 이 니은 밑줄 친 이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 니은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아무튼 적절한 거 찾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도 나올 겁니다, 문제가. 4번 보면은 니은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죠. 그쵸? 자, 여기서 더 읽어도 좋긴 하겠지만은, 자, 이 문제 제가 지금 지문 해설하느라고 문제는 안 풀 텐데, 이 문제는 풀고 갈게요. 이 문제는 그거예요. 무조건 10문제 중에 9문제는 앞뒤 문장 정도에서, 앞뒤 한두 개 문장에서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미지의 해석은 맥락에 따라 형성되는 수용자 중심의 관점이 중시된다. 기호학의 이미지 읽기는 그런 점에서 반직관적이다. 직관적이 아니다. 직관적과 반대된다라고 하죠. 뭐예요? 자, 이거를 옮겨봅시다. 이것만 풀게요. 이미지의 해석은 맥락에 따라 형성되는 수용자 중심의 관점이 중시된다. 맥락, 수용자, 그리고 직관 X인 겁니다. 세 개의 키워드가 이거예요. 맥락, 수용자, 직관 X인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직관적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일단 답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맥락을 언급하고 수용자가 언급이 되어 있으면 완벽한 답인 거예요. 답 찾아보세요. 답 찾아보세요. 2번. 2번. 오케이? 2번입니다. 요것 때문에 3번이랑 4번은 X인 거예요. 오케이? 1번이랑 5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연관이 없는 말일 겁니다. 이건 그냥 재미삼아서 풀어봤고요. 이런 문제 생각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더 읽어보면은 아무튼 간에 맥락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된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쵸? 왜냐? 고립된 지각 영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축적된 약호들로 인해 기호로서의 이미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더 읽어봅시다. 보시면은 미술가가 혼자 비밀스럽게 기호를 만들고 그걸 보는 수용자가 은밀하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미술가가 그걸 만들 때, 수용자가 그걸 볼 때 그 사회에서 그 기호에 대한 어떤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여기 나왔으니까 쓰지 맙시다. 그 기호에 대해서 그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호에 대한 해설도 뭐한데? 기호에 대한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회 아래 밑바탕에 깔려 있을 거라고. 이 미술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 미술가가 사는 세계에서, 그리고 해석자가 사는 그 시대, 그리고 그 세계, 그 공간에서 깔려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석을 하니까 딱 고립된 지각 영역이 아니라 뭐 수용자 중심의 관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미술가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아니고, 미술가 역시도 지적, 심리적, 사회적 약호들을 가지고 뭐 미술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방금 전에 4번 문제에서 2번 선지에서 창작되고 수용되는 전체적 맥락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네요. 자, 아무튼 간에 이 문단을 정리해보면 뭐예요? 이 문단은 맥락, 상호작용으로 이미지 해석은 맥락 상호작용으로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에 기호학적 시각에서 우리 지금 기호학적 시각을 지금 여태까지, 이게 지금 기호학적 시각인 거예요. 우리 지금 본 이게. 이런 시각에서 미술 작품은 창작자의 심리 상태나 그 작품을 지각하는 주체의 어떤 심리 상태와 동일시 되지 않는다. 그쵸? 왜냐면은 맥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해석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여기에서 미술 작품은 하나의 대상으로 완전하게 결정된 것이 아닌 수용자의 해석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유기체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립된 지각 영역에 존재했다면은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되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유기체적인 존재, 변하는 존재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작품을 읽는 맥락은 당연히 복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해석자가 많을 테니까요. 작품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환경, 창작된 환경, 수용된 환경, 요런 것들에 따라서 맥락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거죠. 오케이? 뭐예요? 이것 역시도, 이 문단 역시도 맥락은 복수적이다, 고정되어 있다, 하나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지문을 별로 안 좋다, 안 좋아한다 라고 말을 했냐면 앞에서 나왔던 도상, 지표, 상징, 기호매체, 해석자, 지시, 대상체 등과 같은 이 지문만의 고유 명사를 뒤에서 안 써먹고 있어요. 그게 진짜 짱난다는 거야. 그냥 던져두고, 아, 난 몰라. 난 지금 또 내가 할 얘기 할래? 이거 생각났으니까. 앞에서 막 도상, 지표, 상징, 기호매체, 해석자, 지시대상체, 가장 완전한 기호 이런 것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이 이건 뭐 쓴 게 교수님인지 아닌지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은 만약 대학 수업에서 그런 거예요.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가 아 근데 여러분 요런 게 있었죠? 요것도 한번 알아봅시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전혀 다른 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강의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것일 테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 지문이. 그래서 더 읽어보시면 자 맥락은 복수적이고 뭐예요? 뭐 유기적 요것을 좀 추가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작품의 의사소통적인 측면에 주목할 때 이런 것들이 바로 복수적, 유기적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의사소통적인 측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고려해야 되는 점이 바로 작품이 하나의 유기적 전체,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유기적이라는 의미가 나온 그 과정을 이해를 했다면 여기도 읽을 수 있어요. 유기적 전체로서 갖는 의미의 중요성. 예술은 장르에 따라 의사소통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관중, 뭐 해석자, 뭐 보는 사람, 그리고 만드는 사람, 이렇게 작품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예술이 있는가 하면은 은폐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완전히 비가시적인 안 보이는 그런 예술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기호 만들어질 때 그리고 보는 사람의 지적, 심리적, 사회적 약호들, 여기 나온 거 그냥 그대로 따라 읽는 겁니다. 지적, 심리적, 사회적 약호들과 정신을 이루고 있는 뭐 약호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가지고 파악하는 거니까 어찌 됐건 간에 기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술이 미술작품의 하나의 기호니까 그 기호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맥락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아무리 뭐 폐쇄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게 바로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술작품의 모든 요소는 나름대로의 의사소통적인 가치를 보유를 하는데 이는 흔히 말하는 주제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것도 뭐 이상한, 아무튼 요컨대 어떤 회화의 색과 선은 특정한 주제가 없는 경우 중, 그래도 친절하게 뒤에 설명은 해줬죠. 특정한 주제가 없는 경우조차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응? 색과 선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주제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뭔가를 의미한다고는 느껴진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의미한다 요런 거 있잖아요. 기호학적 성격이라든가 요런 거 있잖아요. 요 무언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 도상, 지표, 상징 같은 요런 느낌을 떠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색깔이 무언가를 의미하고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해를 해줬으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와는 기호적으로 나타나는 도상, 지표, 상징과 그 작품의 주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문단 요약도 못하겠다, 이제부터는. 음, 기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작품의 뭐 의사소통적인 측면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 문단은 요약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애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어지는 내용 정도로 어떤 거? 그냥 요런 거 미술 작품의 어,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 기호학적 측면에서, 관점에서 본 미술 작품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왜 안 좋은 지문이다라고 말했는지 알겠죠? 동떨어져 있잖아. 내용이 이상하잖아. 그쵸? 근데 어찌됐건 간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기는 해요. 짜증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미술에 대한 연구는 미술의 기후학적인 특성이 밝혀지면서 한 단계 높은 비약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은 기후학적인 그런 것들로 볼 수 있으니까. 예전처럼이 아니라 기후학적인 성격으로 요런 느낌으로 미술 작품을 볼 수 있으니까, 미술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거죠. 미술이론가들이 작품을 순수한 형식적 구성물, 작가의 정신적 성향의 즉각적 반영물, 혹은 그 작품이 표현하는 현실, 즉 이념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의 즉각적 반영물로 취급. 이게 무슨 말이냐?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이야기하죠. 고립된 지각 영역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이 지문에, 기호학을 중시하는 이 지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고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락적으로 의사소통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고립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미술 연구는 작품에 대한 수동적인 주석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작가가 왕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기호학적인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맥락, 의사소통을 하게 하고, 그리고 미술의 전개, 미술 구조의 자율적이고 본질적 역할을 깨닫고, 미술의 전개를 문화의 다른 영역들과 지속적으로, 맥락적으로, 의사소통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게 한다. 뭐예요? 기호장이라는 말입니다. 정리는 이렇게, 정리란다. 해설은 이 정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읽히면은 그냥 읽지 마세요. 요거 안 되면은 그냥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다 들어놓고 다시 읽었는데도 안 읽힌다 그러면은 그냥 읽지 마세요. 요런 느낌은 제가 이게 다 해놔가지고 말하는 거지만, 요런 느낌의 지문은 사실 여러분들 시험장에 이 지문 처음 봤을 때 느낀 그 압박감을, 시험장에서 어떤 지문을 봤을 때 느끼는 압박감, 비슷한 압박감을 느끼는 지문이 있거든요. 그 지문만, 그러니까 읽으려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런 압박감을 느낀 지문만 맨 시험 시간 맨 마지막으로 밀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풀려고 들이는 노력이나 뭐 그걸 풀어서 나오는 정답률, 그걸 시험 시간 앞에 배치해 가지고 멘탈 깨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